16번 같이 볼게요. 다시 이어서. 이게 앞에서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서는 되게 쉬웠어요. 그냥 어르신 아니면 미성년자 찾아서 찍었으면 정답되는데, 이번 16번에서는 이제 날먹이 안 되네요. 좀 더 자세하게 허투루 알면 안 돼요, 확실히. 날먹이 안 되는 문제가 나와서 다시 볼게요. 책을 97쪽 봐보세요. 97. 이게 뭔 말이냐? 되게 쉽게 보험가입하면 세금 깎아줘요. 보험가입을 하면은 세금 깎아주는데, 여러분, 이 불량성 보험이 뭐냐? 자동차 보험도 불량성 보험이에요. 자동차.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어. 자동차 있어서. 세금 깎아줘요. 단 10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는데, 한도로 세금 깎아주는데, 내가 내거 자동차 보험을 결제하든 세금 혜택 받았어. 그런 경우도 되고, 또 이번에는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우리 배우자를 대상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합계 보험료가 1년에 합계 보험료가 100만원 한도로 이제 세금 혜택을 12%가 얼마예요? 100만원 쉽게 100만원을 어치가 됐어, 1년에. 그러면 12만원이 세금 깎아줘요. 내가 내야 되는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에서 12만원을 빼줘요, 세금으로. 그 얘기고, 보시면은 이 표를 보세요. 97쪽에 대상자 보시면은 존속이 뭐예요? 직계존속은 나 기준으로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60 이상이 넘었어. 그러면은 세금 혜택을 주는데, 이때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야 돼요. 연간 100만원 이하, 뭐 이자소득, 뭐 근로소득 다 합쳐서 100만 이하, 즉 거의 백수 상태여야지만 세금 혜택을 주고, 부모님이 또 비속은 밑에 보시면 비속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미성년자 이하일 때 또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준다. 근데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는 연령을 따지지가 않아요. 배우자는 나이 조건 없이 그냥 월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만 거의 백수다, 주부다. 그러면은 세금 혜택을 주는데, 보시면은 가다는 안 되고, 배우자 100만원 이하 연소득 조건이 해당되고, 나이는 생각 안 하니까 나가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약간 형제자매는 거의 법적으로는 남남으로 보는데, 이 형제자매까지 왜 여기 나왔는지 이제 헷갈리게 하는데,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은 이번에는 형제자매는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또는 노인이어야 돼. 미성년자, 노인. 형제자매가 미성년자 또는 노인. 그러니까 35세니까 자동탈락이야, 자동탈락. 35세. 나이 컷에서. 형제자매는 마찬가지로 노인이나 어린 미성년자. 이것만 해당이 된다. 연소득은, 형제자매 연소득을 보죠.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원칙. 첫 번째, 노인, 장애인, 노인, 그리고 미성년자. 노인이고 미성년자일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우자는 나이를 상관하지 않는다. 소득만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형제자매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과연 이렇게는 확률이 낮다고 보고, 첫 번째 미성년자, 어르신. 두 번째 배우자. 단순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형제자매, 어른, 미성년, 배우자, 그냥 이 정답 여기서 셋 중에 나온다라고 믿고 가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게 나은 것 같고. 18번에서 상속공제에 맞는 것은 1천만원의 순증 전액공제다. 이게 맞죠? 뭐냐? 1천만원 이하.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망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재산이 상속이 돼요, 자녀한테. 그러면은 금융재산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금. 부모님이 생전에 은행 막 다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마을금고에 1,000만원을 갖고 있었어요. 1,000만원을. 그러면은 새마을금고에 있는 1,000만원은 과세 안 한다 이거예요. 세금 안 매긴다. 왜? 전액공제가 세금 안 물린다는 얘기고, 2,000만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돼요. 2,000만원 이하이면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2,000만원 넘는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게 돼요. 자, 20번 변액보험 맞게 설명한 거. 선택은 일반, 이거 그때 했네. 선택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다. 선택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다. 이 뭐예요? 김선일 씨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라크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피랍 사건. 이때 김덕린 씨 얘기를 제가 했었죠. 잠깐. 이라크 인질로 납치돼서 참수형을 당했던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근데 이 유족이 나라에 소송을 했죠. 국가에서 죽였다. 노무현 정권에서 사람을 국가를 구출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아마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했어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그렇지만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줬죠. 이거는 정부 잘못 없다. 이게 정말 안타깝지만 본인이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어야 되고 이 위험을 많이 회피를 해야 돼요. 본인이 아마.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변액보험 시간에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생선부 때 얘기했었는데, 이 위험도라는 거요. 위험 회피. 절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할 때 이 자녀가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야 돼요. 애들 뭐 어때요? 신호등 앞에 서 있어. 그러면은 막 튀어나가려고 하잖아요. 찻길로. 그러면 빨간불 있다가 초록불 바뀌었어.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김민식 군도 안타깝게 교통사고 당했었고, 뭐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이태원 참사 때도 사람들이 거기서 뭐 깔려서 압살을 당했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안전교육, 특히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조심해라. 항상 소중한 자녀를 잃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모님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제발 부탁인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진짜 많이 시켜줘야 돼요. 제가 정말 TV를 보면서 정말 쇼크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용가리 사건. 용가리 놀이라고, 용가리 놀이라는 게 있어요. 용가리 놀이. 여러분들 어린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지. 그러니까 이 용가리 놀이라는 거 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병원 입사지 이 TV 프로그램 보면서 어린애가 응급실에 실려왔어. 갑자기 와. 근데 엄청 다급해진 거예요. 119를 타고 왔는데, 이거는 좀 심각하다 해서 난리가 나는데 뭐였냐? 용가리 놀이라고 폭죽이 있는데, 이 폭죽을 놔두면은 이제 분수처럼 이렇게 터지는, 폭죽이 불 붙이면은 재밌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거를 용가리 놀이를 하시고 폭죽을 입에 물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어린애들이 입에 물고 막 불꽃이 나가니까 용가리다 멋있다 해갖고 와 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입에 물고 입에 물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로 하는 순간 터지죠. 펑 터진 거예요, 여기 폭죽이. 입에 물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애들이 펑 어떻게 됐느냐, 입에서. 이 입 아래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턱 아래, 이 얼굴에 턱이 그냥 완전히 소실돼 버렸어요. 그리고 119 실려온 거예요. 그 상황에 의사가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뭐 혀고 뭐 아예 없어졌다니까요? 소실됐다니까요? 그래서 혀도 없고 입이 없고 그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그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질까 하고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현장 병원 입사시 현장 레포예요. 그래서 애가 정신이 이제 돌아왔어요. 수술을 마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달려왔죠, 병원에. 부모님이 이제 모자이크를 하는데, 이게 모자이크 뚫고 그 표정이, 이제 그 망연자실한 그 표정이 이 피부로 느껴지는, 부모님이 와서 병실에 앉아있는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해요, 부모님이. 그냥 정지화면이 아무 말을 못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린애가
병실에서 이렇게 글을 써서 종이에다 글을 써서 제작진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 후회, 이렇게 후회라고 딱 이렇게 써서 주더라고, 어린애가. 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아, 이거는 어떡해요 이거. 복구를 할 수 없잖아. 이거를 어떻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내 자녀가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돌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다. 어린애들 막 가스레인지 불 켰어. 그럼 막 만지려고 하면 에이 아뜨따뜨따 하잖아요. 아뜨따뜨. 나중에 호들갑을 떨면서라도 애들 못하게 깔짝 막아야 돼요. 이 윤곽이 이게 웬 말이야. 아유, 끔찍해요, 끔찍. 그런 일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차 위험하다, 위험하다 세상 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진짜 이거 부모님이 말려줘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항상 조심해야 되고,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부모님이 지켜줘야 돼. 어떻게 해, 그거. 자, 21번. 보증 옵션은 무엇일까요? 인출 나왔어. 위드로. 인출 나왔네, 이번엔. 공짜 문제죠. 22번. 초과 적립금 중 Z익사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쵸. 일시나 추가 방법이 뭐예요? 종신보험 같은 거. 내가 일시에 퇴직금 받아서 큰 목돈이 생겼어. 이거 한꺼번에 더 많이 넣어볼까? 해서 종신보험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랬죠. 다 안 되는 건 뭐야? 연금성 보험은 투입할 수가 없어요, 일시납을. 연금성 보험은 이미 다 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가 일시납은 안 되지만 종신 같은 경우 보장성은 된다 그랬고, 일시에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반대로. 해설 보시면 수익 낮아진다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00만 원에 1%는 얼마예요? 100만 원에 1%. 100만 원이 수익률이 만 원이 수익이 났어. 그럼 수익률 1%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어. 그럼 수익률 100%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반면에 1억이 100만 원이 올라갔어. 그럼 1%잖아, 수익률이. 그러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이즈 커지니까. 근데 몸집이 작으면은 어마어마한 게 올라가잖아요, 몸집 가벼워서. 100만 원이 3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막 수익률 300% 막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1억짜리가 300만 원 벌었어. 수익률 3%밖에 안 찍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100만 원어치가 있었어. 근데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물타기를 했어, 물타기를. 돈을 엄청 불렸어. 이러면 수익률은 작게 표시가 돼요. 그 증권의 키움 투자대회, 그러니까 키움 증권이냐, 키움 증권에서 주식 투자대회 막 이런 걸 해요. 선수들 모아놓고 얼마나 돈을 잘 버나 해갖고 수익률 게임 같은 걸 하는데, 100만 원짜리 리그, 1억짜리 리그, 5천만 원짜리 리그 이렇게 있어요. 체급이 나뉘어. 복싱에서 라이트, 미들, 그리고 헤비급 이렇게 나누듯이 체급을 나눠. 근데 100만 원짜리 리그에서는 수익률이 100%, 1000%, 2000% 이렇게 나와요. 근데 1억 리그에서는 수익률이 5%, 10% 이렇게 찍히지, 당연히. 근데 금액은 여기가 훨씬 크죠. 왜냐? 체급이 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일부 전에 재투자되어 물타기를 했고 체급을 키웠으니 수익률은 낮아진다가 맞아요. 23번. 변액보험에 대해서 틀린 거 설명한 것은, 안전자 연금제 연계시 이후에는 아니죠. 연금 개시를 했어. 내가 30세 가입했고 60세 개시를 했어. 근데 65세 개시해서 내가 지금 모은 돈이 한 1억, 2억, 3억 모았어. 누적해서 한 10억 모았어요. 내가 연금 타는 거는 1년에 300만 원 받아. 자, 1억, 10억을 있는데 찔끔찔끔 받잖아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요? 특별계정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 시적배당으로. 이거를 굳이 시적배당 운영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시적배당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운영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이거.
24번 일반과 변액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사망 최저 보증. 이거는 변액만 최저 보증하죠. 왜냐, 일반 종신은 개념이 없어요. 고정 수치예요. 일반 종신 뭐예요? 10억을 받았습니다가 일반 종신이잖아. 10억 그냥 세팅해놓는 거 10억으로. 그럼 최저 보증이고 뭐 없어요. 그냥 다음날 주고도 10억 나오는 거 그건데. 다만 변액은 이게 막 변동을 하니까 최저 리미트라는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공통점이 아닌 거고. 26번 틀린 것은 기타 비용과 계약 유지비는 전기간 사용되는 비용이다. 기상. 이거는 아니고, 자, 그다음 납기랑, 그러니까 유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납기랑 만기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30세야, 60세, 65세 영국 계신데 내가 반짝 10년만 냈어. 이거 가능해요? 10년만 납기, 10년 납, 종신형, 종신 만기형, 죽을 때까지 이제 보험계약 유지되는데, 납기는 10년 냈어요. 이때 기타 비용, 수금비가 발생을 하죠. 이때 10년 납기 내에만 발생하는 거 10년 빨짝 내고 이제 끝났어. 그런데 계약 유지비는 뭐예요? 이건 정기간 가는 거예요. 계약 유지비가 왜 이거 뭐냐? 그러면은 아니 10년 넘게 계속 돈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납기는 10년간 냈으면 끝이고, 여기서는 이제 적립금 쌓여 있잖아. 적립금. 내가 10년 냈을 때 적립금 쌓여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약비를 계속 차감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약 유지비를. 왜? 계약 유지 중이니까. 내가 더 내는 게 아니라 유지비 쪽 명저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계약 유지비하고 기타 비용, 이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간이 틀리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르다. 27번 이거 변액보험 해지했어 중간에. 그러면은 그동안 대출 받았던 거 빼고 공제 금액은 뭐예요? 그냥 해지했을 때 해지한 명조로 그냥 빼는 거예요. 명목으로 해지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뺀다. 그리고 미상각 신계약비. 아직 신계약비가 뭐예요? 신계약비 처음에 체결했어. 그러면은 설계사 수당 주잖아요. 그리고 뭐 기타 수당을 좀 땡겨서 미리 주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이거 10년을 가정을 해서 미리 책정을 해요. 얼만큼 몫으로 설계사한테 주는지. 10년 낸다 그래서 10년 동안 설계사 수당 주는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미리 땡겨서 한 2, 3년 이 안에 반짝 줘요. 2, 3년 안으로 압축시켜서. 그때 신계약비 이렇게 얘기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해지를 했어. 그러면은 일단은 설계사한테 돈 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은 일단 다 차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초반에 해지하면 해지할수록 계약자 받는 건 없어요. 돈 다 날라가요. 왜? 이미 다 돈을 썼잖아. 그 다음 대출 받았어. 대출을 한 거 당연히 빼주고. 해지공제는 뭐야? 그냥 뭐 세금 명목으로 대충 떼겠지. 직원들 월급 주는 거. 그리고 4번 가입금액. 이거는 아니잖아. 가입금액은 뭐예요? 사망보험은 10억, 이게 가입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종신보험 가입했어. 10억 가입금액. 사망보장금 같은 말이에요.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같은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서 31번 비율. 이게 지금 오토 리밸런싱이 이렇게 이게 표로 나오면은 보통 다 이 표를 보는 순간 오토 리밸런싱이네. 계속 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자, 이게 비율을 봐봐요. 100만원짜리 쉽게 봐봐. 100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됐어. 100만원짜리가 200만원 됐는데 결국 150만원이 됐어요. A기능 적용. 어떻게 됐어요? 100만원에 50%가 50만원이잖아요. 절반이 50%가 올랐어. 그리고 위에 보니까 200만원의 절반은 뭐예요? 100만원. 100만원이 올라서 300만원 됐잖아요. 오토 리밸런싱 다 50% 늘어났네. 이게 오토 리밸런싱이죠.
32번 틀린 것은 3배가 아니라 2개 더라고 했어. 2개 더. 부모님이 퇴근하고 2개 더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2개 더를 많이 사줘라 라고 제가 그랬죠. 2개 더. 2배 더에 2배 더. 2배까지 가능하고. 33 틀린 것은 해약금에서 연보험 등의 비교조항을 없애고 아니죠. 유예기간이 있어요. 아니 보험을 해약금에서 즉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경우는 뭐냐, 내가 해지해주세요 하면 즉시 해지돼요. 이거는 맞아. 내가 계약자 원했어. 콜센터 전화해서 내 계약 해지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해지한금 돌려주고 땡 끝나요. 그럼 해지는 가능해요. 단 이거는 뭐냐, 이게 말이 지금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게 돈이 10년 동안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위험보험을 착용을 하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 그러면 내가 낸 돈 10만 원에서 종신보험 누가 사망을 했어. 그럼 위험보험을 줬잖아. 그러면 이걸 갉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입되는 보험료가 없다예요. 투입되는 보험료가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10만 원이 월납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 그러면 한 달간은 봐줘요. 2달째부터 실효가 돼요. 실효. 미납실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납실효라는 말을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이라고 같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유예가 되면 즉시 해지된다가 아니에요. 실효되면은 효력 정지만 돼요. 효력 정지. 2달 동안 돈을 안 내면 계약은 실효 상태에 돼요. 미납 해지가 돼요. 이때는 해지됐다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실효됐다고 표현을 해요. 실효가 되면 부활을 할 수도 있고, 돈을 추가 납입하면 부활을 할 수도 있고, 3년 이내에 부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납입 최고 기간을 거치게 돼요. 납입 최고. 이건 해지라는 표현과 달라요. 자, 그리고 35번 공시하는 기관은 재무현황, 보유현황, 계약관리현황 이러면은 이제 좀 구분이 모호하지만 금융사고 현황을 봐야 돼요. 금융사고 현황 하면은 이제 금융감독원 이게 딸려 나와요. 이게 지금 손보협회에 나왔어. 손보협회에서 이런 거는 손보협회가 나오면은 생보협회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문제가. 그리고 여기는 또 변액시험이야. 변액시험인데 왜 손보협회라는 표현이 나오냐. 이러면 일단 무조건 제끼고 보면 되는데, 생보협회도 하는 일이 이건 아니죠. 손보협회에서는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거 비교건적. 그때 얘기했잖아요. 손보협회에서 보험 다모아 사이트 통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비교해주는데, 그게 보통 대표적인 협회가 하는 일이에요. 보험료 비교, 공시. 보험회사는 뭐냐, 2번. 이거 보험회사가 정답이 되려면은 상세한 계약 내용 이런 거를 보여줘야죠. 내가 가입한 보험의 상세 내역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보험회사가 하는 일이고, 보험회사에서는 반대로 회사 간 비교건적 이런 거 하지 않죠. 내가 지금 LG전자야. LG전자 홈페이지 왔는데 삼성전자 거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제품이 어떻다. 이걸 왜 LG전자에서 얘기를 해? 그렇지 않고. 3번 금융위원회하고 이제 이 금융감독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데, 이게 뭐냐? 금융위원회가 상위기관이에요.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같은 거죠. 보건복지부가 있으면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부, 성폭력 반지위원회 이렇게 소속 여러 산하 기관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 상위 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아래에 금융감독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금융기관의 인허가 이런 거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민원 처리 같은 거예요. 민원. 고객이 회사에 불만이 있어.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분쟁을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가 금융사고. 이게 지금 금융사고? 그러니까 민원을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민원 분쟁 걸리는 걸 금융사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보통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그리고 내가 종신으로 잘못 가입했다. 나 연금으로 들었는데 왜 종신이냐? 이게 지금 1등, 2등이에요. 민원 걸리는 거. 종신보험 잘못 가입했다. 금융사고잖아, 이게.
나는 종신인지 몰랐다. 연금인 줄 알았다. 그게 왜 이런 민원이 왜 걸리는지 알아요? 해지를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종신보험 가입하잖아요. 내가 30살이야. 종신보험 나는 그러니까 그 종신보험 연금 전환 기능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금 전환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설계사가 이거를 막 연금처럼 파는 거예요. 연금처럼. 왜냐면은 종신보험 가입해라 이러면 저항이 엄청 심하거든요. 아, 죽어서 나오는 거 뭐 필요 없다. 그리고 청와세를 막 찢어버려. 청와세 가져가면. 근데 연금 가입하자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연금 가입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막 팔았어. 근데 이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거든요. 왜냐? 장기간 투자하면 많이 굴리잖아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연금액은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중도해지예요. 중도해지를 딱 하게 되면은 내가 나입한 원금이 못 미쳐요. 절대로. 내가 1억 넣었어. 30살에 가입하고 40세에 10년 동안 1억을 넣었어. 1억. 해지하자면 어떻게 돼요? 해지 금액 한 3천만 원 나오잖아요. 내 7천만 원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렇게 걸리는 게 금융감독원의 민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남들 사망해서 다 나눠줬어. 계약자들한테. 보험회사에서 다 먹은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 누가 죽었네? 민식군 사망했어. 그럼 민식군한테 주고 다 나눠줬어. 근데 7천만 원 어디가 갔긴. 7천만 원 다 그렇게 쓰였지. 그래서 중도해지하면 당연히 손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금감원 민원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는 게 이거예요. 금감원에서 못 들었다 그러니까 민원에게 걸리죠. 그러면 금감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예시처럼 나 못 들었다. 어떻게 소송하세요. 이렇게 돼요. 소송. 금감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소송하세요. 소송. 근데 법원에서 소송을 했어. 어떻게 되느냐? 보험회사 이기지. 왜? 모니터링 했잖아요. 모니터링. 해피콜이라고 모니터링 했잖아요. 지금 이 상품은 전화하잖아요. 보험 가입하잖아요. 전화해요. 콜센터에서 고객한테 통화해요. 녹취 다 해놔요. 녹취를 콜에서 전화했어. 그래서 이 상품은 불량사망보험이고 내가 중도에 해지할 시에 내가 나의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 원금보다 더 해야 할 원금이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한순간 보험사는 패소예요. 패소. 100% 져요. 계약자가. 요렇게 되는 게 프로세스예요. 36번 저축성 수수료 안내 비용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 가입을 할 때 변액보험에서 가입 제한서라고 예시를 다 보여주거든요. 향후에 공시이율 현재 2%를 가정을 해서 이때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금리 냈어. 마이너스 1% 금리 내서 받을 연금액 수는 얼마인지 다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수수료를 안내표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계약체결 비용, 보증 비용 같은 것도 다 보여주고 위험보험료도 보여주고 공시이율은 보여줄 수가 없죠. 애초에. 왜? 공시이율이 뭐예요? 보험사에서 쓰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기준금리는 현재 2%야.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1%였어. 기준금리가. 또 코로나로 극복되고 한참 코로나가 극복됐어. 물가가 막 올라. 그럼 금리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럼 금리도 막 공시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시율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제공할 성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 한국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하는 대로 공시율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회사 홈페이지 가면은 매달 발표되는 기준금리 따라서 공시율을 공표를 해요. 이거는 안내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성질과는 다르다. 이거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봐야 된다. 37번 판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판매자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설계사를 말하는 거예요. 설계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규칙, 준칙, 규정 이런 거는 당연히 2, 3, 4가 맞지. 1번은 경영 통일 공시 기준. 이거는 회사가 할 일이죠. 회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이게 뭐냐?
경영 현안을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공시해라 이런 건데, 이거는 설계사가 알 바가 아니고 경영 현황이 뭐야? 경영 현황을 일관성이고 투명하게 해라. 이거 경영 현황을 다 보여줘라 뭐 이런 거네요. 뭐 엉뚱한 데다가 괜히 잘못 투자하지 말고 엉뚱하게 전혀 뭐 위험한데 막 신용도가 낮은 국가야, 아르헨티나 습관적인 디폴트 이런 데 막 투자하지 말고 투명하게 해라. 하려면은 경영을 투자를 하려면은 뭐 미국이랑 유럽 이런 데다 해야지 뭐 엉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통일해서 해라. 이거는 뭐 간단하게 확인하면 돼요. 38번 지역의 신토부리 새마을운동 예금자 보고 안 된다. 지역민 신토부리 새마을운동 새마을금고 이런 건 해당 안 된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아니지.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 지역 자기네들이 하는 규칙이 있어요. 예금자보하고 비슷한 거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개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금자보는 안 돼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하죠. 새마을금고 위험해요. 예금자보 나라가 뭐 안 해줘요. 그래서 이자가 높죠. 대신에 이자가 높다. 위험한 만큼. 39번 39번은 그거예요. 이거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언제 제일 많이 나왔냐면은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때 중국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막 과속 성장을 중국이 언제부터 성장을 하게 됐냐면은 시장경제 도입이에요. 중국이 공산당으로 6.25 전쟁 이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60년대 1960,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경제가 아니라 다 이제 공산당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죠. 사유재산 통제라고. 근데 사유재산을 허용해줬어요. 정치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되 구소련 붕괴하고, 이게 경제정책이 공산정책이 아니다.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해체를 보면서 경제정책은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게 맞다. 왜? 공산주의는 틀렸다. 이걸 확인하고 공산주의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부가 허용이 됐어. 나라 재산이 아니야. 그럼 내가 일한 만큼 나한테 소득이 돌아오잖아요. 피드백이.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잖아. 그러면서 중국이 과소성장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을 바꾸면서 시장경제로.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성장을 하는데 뭐 너무 고속성장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죠. 뭐예요? 빈부격차 같은 거예요. 부동산 버블, 빈부격차, 막 너무 거품이 막 올라가. 이걸 봤지, 옆에서. 일본을 봤잖아. 버블이 붕괴하는 거.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이때 이제 신문기사에 출구 전략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소프트 랜딩, 이렇게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도 하고, 연착륙, 중국 경제의 연착륙, 이거를 지금 일본처럼 확 꺼질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 시켜야 된다, 소프트 랜딩 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면서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게 돼요. 출구 전략이 뭐냐? 정부의 투자를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기업을 좀 더 투명하게. 너무 지금 너무 과열이다. 이거를 좀 경제성장을 연 5%씩 성장, 이걸 목표를 줄이고 이런 목표를 하지 말고 투자를 줄이고 스스로를 돌아보자 라고 했던 게 출구 전략. 40번 베이비 스텝.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베이비 스텝에서 B컷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기준금리. 베이비 스텝, 다이언 스텝, B컷 전부 기준금리에 기준금리. 이거를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미국에서 얘기해. 미국.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미국의 기준금리 따라가거든요. 전 세계가 따라가요.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정하는 기관이 FRB예요. FRB. FRB 맞나? FRB? 연방준비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장이 예전에는 이제 벤 버냉키 의장, 그리고 지금은 제롬 파월이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연방정부, 이 트럼프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롬 파월한테 금리 올려내려. 근데
연방준비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행정부가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런 걸 보는 거 아니고 철저하게 물가 이거 하나 보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뉴스가 나왔죠. 뭐 트럼프는 뭐 금리를 올렸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제롬 파월은 내린다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단찬 나오는 게 바로 이 기준금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부터 8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